권한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고 말하는 저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지금부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펜앤드마이크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에 특별히 2,300명을 조사해서 어떤 정밀도가 민심을 향방을 읽는 정밀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아직까지는 보수우파가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직도 좀 높게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조금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제일 궁금한 것들 하나씩 볼까요? 일단 먼저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봤더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1위에 올라갔는데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높고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의 순으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제가 주목한 부분이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지율인데 젊은 청년들 안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대변인님께서는 이번 조사 어떻게 보면 범보수권 후보에 대한 조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네네. 이후에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후보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옵니다. 예. 갤럽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파들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는 이 실망감을 이제 느껴가지고 여론조사 보면 그 받기 싫은 거예요. 좀 아직까지 슬픔을 좀 이겨내지 못한 그런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던 지지율 그렇죠. 응답률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훨씬 낮게 나온 거죠. 낮게 예,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주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율 이런 게 좀 정확하지 않게 나온다고 해서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정상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0몇 % 또는 30%에 들어가지고 각축을 벌리는 이런 여론조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우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14.8%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지지 상승률의 파죽지세입니다.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번 갤럽을 예를 들면 2%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7%, 8%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숨에 며칠 사이에 5%를 뛰어넘었고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무려 15%가 나오면서 범여권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우파들한테 또는 국민 전반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라든가 기대감이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압도적인 1등 주자로 손꼽혔던 분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었죠. 김문수 장관이 바로 뒤에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13.1% 2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좀 치고 올라왔죠. 8.4%, 홍준표 대표가 이제 6.7%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없다와 기타 잘 모름 이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30한8% 되는데요. 40%에 가까운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이제 관망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선 과정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관망세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지금 시트죠. 여기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2030 세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네네. 지난번보다 이 20대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랐어요. 네. 그게 최근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홈런을 치고 있는 이 홍카콜라 멘트 이게 영향을 준 건 아닌가 하는 근데 원래 생각이 홍준표 드는데요. 대표가요 젊은 사람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속 시원하고 다이렉트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네네. 두루뭉술하게 안 합니다. 예. 듣고 있으면 시원하죠. 그리고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예.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당한 마음에 모습, 듭니다. 당당한 모습 이런 면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원래 인기가 많았던 젊은층이 다시 한번 홍준표 대구시장에서 대선 주자로 이제 모두를 바꾸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한테 젊은 사람 시선 쏠리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됐으니까 네. 그 경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이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으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요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20대에서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0대, 30대에서 48.5를 받아서 오히려 전체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렇네요. 예.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2030 세대가 전체적으로 김문수가 1등이지만 김문수 예. 후보가 1등이지만 2030 세대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1등이다. 무려 이제 6% 정도 차이가 날 정도니까 예. 굉장히 좀 2030 세대에서 소구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약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 나경원 의원 이분들도 2030 세대,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드럼통에 들어가서 이제 찍은 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화제가 돼서 많이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그렇죠. SNS 돌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이 나경원 의원이 보통 이제 좀 연세가 있는 중년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2030 세대도 아마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30 세대,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2030 세대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특히나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이 되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 이전에서는 네네. 한덕수 후보가 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2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덕수 후보를 빼고 나니까 그 아까 조금 전에 아예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 처음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뭐 3등을 달리는 뭐 한동훈 후보나 차이가 그렇게 한 5% 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게 네. 다 고만고만한 정도쯤 수준이었는데 네. 한덕수 후보를 딱 빼고 나니까 그 지지율이 전부 다 김문수 후보한테 쏠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도 이거 있죠. 어떻게 사실 보시는지요? 공교롭게도 아까 방금 첫 번째 그 자료에 보면은 두 분 더한 게 지금 김문수 혼자 받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하면 29% 정도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더하면은 그렇죠? 29%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32.8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두 분을 더한 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에 가둬놓고 보면은 한덕수가 없다. 그렇게 가정하고 보면은 김문수 이제 후보가 한덕수에 대한 기대감을 전부 다 흡수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 가장 높지만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만큼이나 한덕수 권한 대한 지지율도 높을 거다라는 것을 수치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좀 청년들 2030 청년층까지만 그렇죠. 네. 좀 더 어필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1등을 그렇죠. 붙일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그리고 방금 나오겠군요. 저 이제 자료에 보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 1등하고 2등하고 이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 볼 수 있죠. 한 15% 차이 그렇죠. 이상 그러니까 뭐 나네요. 거의 더블 스코어 날 정도니까 예, 예.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없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는 압도적인 1등인 거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와 한덕수에 대한 이제 민심이 그러니까 우파에 대한 여론이 아마 무당층에서도 상당히 가져와서 나중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둘이 합쳐진다 그러면 나머지 2등, 3등, 4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김문수 아니면 한덕수 두 중에 다 나눠서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게 네, 결국에는 유승민 후보가 빠져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흡수해서 좀 오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또 빠지면서 그 지지율도 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던 사람들의 지지율을 한동훈 후보가 좀 가져간 건데 그런데 이제 빅4는 통과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동훈 후보는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네, 대신에 김문수 후보든지 아니면 뭐 홍준표 후보든지 나경원 후보든지 네. 뭐 빅2나 어떤 결선으로 올라가는 후보들한테는 다 표가 그렇죠. 물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방금 우리 앞에 데이터 보셨던 것처럼 예. 홍준표 이제 시장이 굉장히 2030 세대들한테 지지율 높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2등 아니면 3등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소구력 이게 나중에 빅2 이제 빅2에 들어가게 되면 예. 아마도 이 2030 표를 싹 흡수해서 어허. 김문수 장관에게 몰아주는 상황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으로 1위니까 만약에 홍준표와 김문수 두 분이 붙는 상황이 된다. 거기서 최고의 그림일 것 그러니까 최고의 그림이죠. 최고의 그림일 것 그렇게 해서 홍카콜라와 김문수. 홍카콜라와 김문수가 결선에 가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쪽이 이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김문수 장관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홍카콜라 가지고 있는
MZ 세대, 2030 세대의 표를 전부 다 김문수 장관이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은 이거는 한번 진짜 해볼 만한 새로운 진짜 그림이 대박이 날 열리게 것 된다. 같아요. 예, 새로운 그림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덕수 후보 나오면은 환영이다. 얼마든지 네네. 단일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단일화까지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재명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께서 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직 입장을 안 하고 밝히지 있어. 예.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있고 사실 이게 우파에서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 기대감인 거고 또 하나 예.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아니 어저께 보니까 그 김민석 의원 민주당이 네네. 최고 네,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죠. 아니 과천 정부청과청사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 1인 시위하면서 관세 협상 하지 말라고 1인 시위라고 이게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지금 난리 민생 났어요. 기업들하고 전부 다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그 협상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내가 싸웠을 경우에 가장 대비되는 캐릭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는데 만약 여기서 관세 전쟁에서 어떤 성과까지 가져온다? 야, 그러면 이 구도가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대선 구도가 잡히는 게 아마 확정지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에서 이제 성과를 내지 마라. 이런 황당한 국익과 국민은 저기 뒤에 두고 오직 이재명만 바라보는 이런 황당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그 왜 선거에서는 구도가 인물을 능가한다 그러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내란대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내란 세력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구도를 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 구도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지. 왜냐하면 예.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땅을 뺏어갑니다. 네. 이제 중국에 부자들이 많죠. 지금 서해에다가 막 자 구조물 지금 세우고 그렇죠. 있지 구조물도 않습니까? 세우고 예. 있죠. 그 제주도에서 땅 사죠. 수도권에 네. 땅 사죠. 그리고 신문에 가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전액 현금으로 100억 되는 아파트 사고 타워팰리스 샀다 뭐 그러더군요. 100억, 전액 현금 100억 사고 이거 우리나라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야금야금 전국적으로 땅을 가져가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와서 일자리를 또 뺏어가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 또 하나 뭡니까? 포털을 또 뺏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축구 경기 아시죠? 예. 다음에 들어갔더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축구가 8강에서 붙었는데 90%의 저기 중국 응원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에 대한 여론전도 중국이 다 강탈해서 가져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변인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지금 문재인이 뭐 방첩사 엉망으로 만들고 국정원 해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인터넷 방어막이 지금 완전히 이 온라인 시장의 방어막이 완전히 지금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들어와갖고 지금 막 여론을 엄청나게 조작을 해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뭐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가서 뭐 기사 하나 떴는데 기사에 쫙 댓글 달리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댓글들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좋아져가지고 중국어로 써도요 그걸 한국말로 그렇다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로 써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목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을 뺏어가고 땅을 뺏어가고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공자 학교를 해가지고 예, 전국에 예. 공자 학교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사시사 정보 활동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정보 취합하는 활동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에 다시 한번 속국이 될 것이냐. 아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서 중국은 큰 나라, 중국의 꿈은 우리의 꿈이라는 그런 나라를 팔아먹어도 시원찮은 그런 아이. 이제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요. 예. 아마 본 대선에 가면은 우리가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을 적대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70년 이상 동맹을 끈끈하게 맺어왔던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뿌려줬던 미국과 함께 세계 글로벌 국가로 성장할 것이냐 이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서 야자수라는 네. 분이 다 아는 얘기 그만 떠들어. 예. 그러면서 뭐 민주당 비판할 시간에 국민의힘 비판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을 지금 왜 비판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경선에서 후보들 잘 뽑아가지고 이재명 잡을 후보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다 아는 얘기요?
다 아는 얘기가 이런 댓글이 저는 네. 이게 진짜 번역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 중국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야자수님이 네. 진짜 중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그런 댓글 이제 뭐 중국 분이면 어차피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마음 놓고 댓글도 못 쓰는 댓글 하나 잘못 쓰면은 민주파출소에 신고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페네메크 마이크에서 어떤 조사를 해봤냐? 그럼 이재명과 1대1로 싸울 때는 어떤 후보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비교 상대적인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40.5, 김문수 후보가 38.8, 그리고 한동훈은 27.8, 홍준표는 37.6,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35.4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역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 네. 김문수, 홍준표, 나경 이 네 분을 이재명의 맞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나머지는 이제 27.8, 30%도 안 되는 그런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나왔는데 예. 저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 4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 그다음에 38점, 37점, 그다음에 36점 정도 되는 나경원 후보까지 포함하면은 이 네 명 빅4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기대감이 우리 우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능가하는 그런 지지율이 안 나오느냐? 그거는요.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끝났어요. 확정됐어요. 끝났어요. 그 경선이라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예, 예. 혼자 동무대인데 혼자 동무대하면 좀 너무 이제 노골적이니까 뒤에 이제 백코러스도 세우고 뭐 백댄스 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확정적인 쪽과 우리는 후보를 이제 4명 중에서 골라야 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표는 결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한 명이 결정이 되면 아마 비슷한 수준의 아주 치열한 거의 지난번처럼 1%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치열한 승부가 어차피 될 그런 가능성이 싸움입니다. 높습니다. 예. 네네네. 여러분이 절대로 이거 보고서 와 이재명한테 우리는 못 당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게 상대가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은 여기 지금 50% 정도로 해서 뭐 한계라는 확장되고 거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헤어져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27.8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 그렇죠. 안에서도요. 예, 예. 진짜 저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모아봤거든요. 네.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2030 청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 그리고 홍준표 후보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지정당 없다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 대행을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지장도 없다. 이게 이제 무당층이 되겠죠. 중도나 무당층. 예, 예. 이런 분들도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와 함께 그리고 김문수 대표와 함께 김문수 장관과 함께 굉장히 높은 이제 지지를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예. 어쨌든 한덕수 권한 대행이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등과 3등은 아주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한동훈을 왜 경선에 나가게 했냐 그러시는데 이건 뭐라고 답한 게? 아니 우리는 예. 일극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극 체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민주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민주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우리는 너네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 준다. 예. 우리는 다른 목소리 그게 듣겠다.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숙청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뭐 숙청하거나 광주의 강기정 시장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 그런 그렇죠. 짓은 안 합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이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업체를 통해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 말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비명계에 대해서는 아예 여론조사할 때 이름을 싹 빼버리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명의사 할 때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때 리서치 DNA가는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여론 조작 의혹이 있었던 그 업체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선 경선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됐게 경선에서 1등하기 뻔한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1등을 만들고 싶은가 봐. 그리고 불안한가 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의혹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 두려움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를 조작해줬던 업체, 그 논란 있는 업체를, 의혹 있는 업체를 다시 불러서 또 경선에 참여시켰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도 또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백호님께서 저는 누굴 지지하냐 그러시는데 저는 이재명 이기는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잠깐 전해드렸던 소식이긴 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윤석열 신당이 뭐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랬다가 일단 보류가 되고 이걸 사실 추진했던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 이름을 쓰는 거요. 그리고 전혀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제 단톡방이 만들어지다면서 화면 캡처이 돌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뭐 연락처 어떻게 알았냐 등등 했었는데 네. 저 변호사 두 분이시죠. 저 두 분께서는 주도적으로 기자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신당 창당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신당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다시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전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여기에 청년들도 합류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변호사가 몇 명이서 그러면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제스처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 물론 여러분의 심정도 존중을 합니다. 예, 우리 예. 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라든가 다른 목소리 다 인정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흥행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국민의힘에 있는 우파의 목소리라든가 관심,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저런 신당 창당을 대통령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대통령의 어떤 정당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언론에 예고를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이 어제 몇 시간 이제 만에 이제 일어난 거죠. 2시간, 3시간 만에 바로 뒤집히더라고요. 3시간 만에. 그래서 나중에 3시간 만에 결국 이제 그 단톡방에 대해서 네네. 사과를 합니다. 그 기자들이. 우리 자기들은 이제 대통령과 논의 없이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 대통령 허락 없이 했었고 대통령한테 조금 혼났다. 이런 저는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그렇죠. 거기다 아니 지금 대선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런 판단하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다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혼도 났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예, 예. 그 해프닝 끝났는데 지금은 우리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답답하기도 하고 뭐 좀 울분이야 있죠. 울분이야 있고 분노도 있지. 그래도 지금 우리 조기 대선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시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우리가 에너지 응집해 가지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대선 후보를 빨리 선출하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우파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이제 행동은 자제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빨리 정리된 게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서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아니 대선 끝나고 나서 창당하면 되지. 왜 그치, 지금 하냐 그치.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죠. 저도 맞는 그건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어쨌든 여러분의 그 답답한 속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재명부터 일단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막는데 좀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나온 펜앤드마이크의 여론조사 결과들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